가을 곡식들이 무르익어 가을을 알리는 오늘이 추석날이네요. 부모님 찾아 조상님들을 찾아서 찾아가는 자동차 길이 꽉 막히고 라디오의 교통상황 정보를 들으며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오늘은 배부른 불평불만도 이쁘기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김포에 있는 평화전망대로 달려가고 있고요. 추석날 당일은 아니지만 명절 때마다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개성이 눈앞에 보이는 곳이라 불어오는 바람이라도 실컷 마시며 바람 쐬고 싶은 곳이니까요. 가을이면 코스모스. 북쪽에서도 코스모스가 피어나면 꽃을 꺾어서 사이다병에 넣어 창문가에 올려놓음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웠다고 하네요. 학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출근하시는 군부대 가는 길에도 코스모스가 피어나면 누구나 꽃의 아름다움에 빠져 들여다보던 코스모스여서 더욱 고향집 생각이 생동하게 피어오릅니다. 코스모스를 구경하며 오다 보니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누가 반겨주지도 않는 이곳에 고향집 살인문을 벌떡 열고 뛰어들어가는 마음이랄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은 벌써 예성강 줄기가 흐르는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이곳을 찾는 분들은 북쪽이 고향이신 시장민분들과 이세분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입니다. 우리는 이곳 해설사분을 1년에 한 번씩 찾아와 뵙는 분입니다. 해설을 들으며 북쪽에서 살다 온 우리가 해설하면 더 자세히 설명될 것 같은 욕심이 생겨납니다. 나의 처갓집은 평양에서 살다가 황해북도로 이사 내려와 외갓집이 개성이라 기차 없이도 오고 가는 70리 구간에 살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도보로 개성을 들락날락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의 아내가 늘 그리워하며 찾는 이곳. 고향은 아니지만 송악산이 보이고 개성 사람들이 사는 마을 동네가 보이는 이곳이 명절마다 찾는 고향이 되어 북쪽이 처갓집인 내가 이곳을 찾아와 이렇게라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갓집이 북쪽이 아니었음 내가 이곳을 찾아올 확률은 진짜 적고도 남았지요. 처갓집이 저곳이 아니어도 개성이니까 이젠 어쩌면 보이는 저 마을이 처갓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늘 이야기해주던 말 중에 기억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예성강에서 고기 잡아 어죽 써먹었다고. 예성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야기. 그 예성강 줄기가 이번 장마비로 엄청 큰 강물을 이루어 바다가 되어 흐르네요. 동전 놓고 한 곳이라도 더 눈에 담고 싶은 남쪽의 사위 모습을 장인 장모님들은 알고 계신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처갓댁 식구들이 추석엔 다 모인다고 하니 오늘이 얼마나 고향 생각이 간절할지 우리 아내의 그 마음을 알고도 남습니다. 날씨가 맑지 못해 가능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보고 또 보며 두고 온 북쪽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움직이는 3월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소리치는 모습들이 꼭 가족이라도 찾는 듯이 반가움에 격동소리를 내는 걸 보니 다 이해가 되고 그 마음 내 마음 똑같으니 말입니다. 집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저 산 너머로 도토리 따러 가고 버섯 따러 다니던 길, 저기 오솔길이 영화관으로 가던 길이고 나무가 많은 곳이 군부대가 있는 곳이라고. 봄에는 농촌 지원 나가서 손 모내기를 하고 이맘때쯤이면 모를 심는 아이들이 낫을 들고 가을 패배기를 하러 나온다고. 그 벼밭이 가을에 무르익어 누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이쪽으로 강 하나 사이 두고 2.7km만 걸으면 바로 지금 보이는 이곳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산책 삼아 걸어가도 쉽게 갈 수 있는 이곳을 쌍안경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나. 민둥산이랑 먼지 날리는 자동차 길이랑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더 격동해지는 지금의 이 자리. 여기는 북쪽 개성입니다. 오래따라 보기 드문 큰 물 피해로 아직도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예성강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저의 집사람을 보니 마음이 아려옵니다. 학창 친구들과 선생님, 군대 동료들을 보고 싶어 하던 집사람의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보러 가는 길이 이렇게도 멀고 먼 길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좀 더 크게 보여서 다시 본 마을. 남한 분들이 와서 보는 곳이라 좀 세련되게 멋진 문화주택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전시관에 있는 북한의 살림집을 보게 됐습니다. 당장 밥상에 감자, 깻잎, 된장국에 절인 정어리 한 마리를 구워 들고 들어오실 것만 같은 엄마의 모습이 보여서인지 집사람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폭약자루 종이를 젖은 행주로 잘 닦아 말려서 장판 도배를 했고 노란 도료를 칠하고 콩물을 바르고 리스칠까지 하면 장작 불 뗄 때도 내굴이 안 들어와 좋았다고 하던 아내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불장이나 햇대보, 색경까지 그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북한의 살림집. 이 신발 앞에서 집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 꼭 신어보고 싶었던 신발이라고. 신우주 백신이라고 하네요. 집사람이 제대되어 사연아와 신발이 없어서 발에 맞지도 않는 오빠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다만 이 천으로 만든 신발이 편리하다고 편리화라고 불렀고 고무 바닥이 흰 것은 강냉이 15kg 정도를 줘야 사서 신을 수 있다고 하네요. 목구멍에 넘길 식량이 급해도 신발도 옷도 없이 살아왔다는 집사람의 옛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보고 싶을까. 그냥 추석이어서 찾는 이곳이지만 은근히 이곳에만 오면 내가 북쪽 사람처럼 간절해지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통일이 언제 될지 몰라도 살아생전에 가볼 수나 있을까.
집사람은 시댁에 나는 처갓집에 들고 갈 선물들을 준비하고 갈비찜이나 무전, 소고기를 사들고 처남 처형 처제들과 고기 굽어 먹는 날이 언제인가 기다려지게 됩니다. 내 처갓집은 북쪽입니다. 그쪽에는 아직 낯선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갈 순 없지만 늘 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가보고 싶습니다. 북쪽에 있는 처갓집에 가는 날이 어서 오라고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